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고1 하 도형의 방정식 편을 이제 새롭게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기 이제 수학을 공부하면서 열심히들 공부했죠, 그죠? 자, 이제 2학기부터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더욱 열심히 공부해 주기 바랍니다. 자, 2학기에는 현재 도형의 방정식을 출발해서 뭐 함수, 그 다음에 뭐 삼각함수, 그리고 그 경우의 수, 순열조합 이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개념학습을 충실히 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항상 강조하지만 개념학습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개념이에요, 그죠? 개념학습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듣고 나중에 유형학습 문제 풀 때 그때 많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출발해 볼게요. 첫 번째 그 개념이 뭐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예요. 지금 그 점과 좌표라는 단원의 첫 번째가 지금 두 점 사이의 거리인데, 자, 어쨌든 점이 몇 개? 두 개야, 두 개. 그리고 우리는 그 거리를 구할 거야. 근데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한 번은 수직선 위에서 한번 구해 볼 거고요, 한 번은 좌표 평면 위에서 한번 구해 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수직선 위에서 거리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볼게요. 자, 수직선 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다 그랬어. 자, 수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수직선을 쓰면 0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다가 1, 2 이런 식으로 큰 수를 적어 나가고, 왼쪽에다가는 마이너스 1, 뭐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작은 수를 적어 나가죠. 그죠? 그럼 이 오른쪽에 있는 수가 큰 수고 왼쪽에 있는 수가 작은 수야, 수직선에서는. 그럼 내가 수직선 위에 어떤 두 점이 하나 있는데 그 점의 좌표가 하나는 x1이고 하나는 x2라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나는 요 두 점 사이의 거리, 이제 요 녀석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요 녀석을, 그죠? 그런데 이 거리를 여기서 한번 먼저 구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 거리를 구한다면 눈금 3칸이니까 보면 거리가 3이죠, 그죠? 이건 어떻게 나온 거야? 오른쪽에 있는 2에서 뺍니다. 왼쪽의 좌표를 이렇게 빼요, 이렇게. 그럼 얼마?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 좌표 x2에서 왼쪽에 있는 좌표 x1을 이렇게 빼주는 거야. 이렇게. 됐습니까? 이러면 얘가 뭐가 나와? 거리가 나와. 됐죠? 그런데 이제 어떤 주어진 그 두 점이 좀 미지수여서 얘가 큰 건지 아니면 같은 건지를 이렇게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있었어. 이때는 두 점 사이 거리를 어떻게 구하냐? 보세요. 얘가 클지도 모르고 얘가 클지도 몰라. 만약에 얘가 크다면 여기서 얘를 빼야지, 그치? 얘가 크다면 여기서 얘를 빼야 돼. 그런데 모르니까 일단은 x1 빼기 x2라고 쓸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x2 빼기 x1이라고도 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그런데 거리는 항상 무슨 처리해 줘야 됩니까? 양수 처리하셔야 돼. 그죠? 양수 처리. 그래서 여기다가 절대값을 이렇게 붙여주는 거야, 이렇게 붙여주면 얘가 됐든 그 크기는 어때? 일정해지는 거지? 그지? 됐어요? 그래서 미지수 두 개를 놓고 수직선 사이의 거리 이렇게 구해라 그러면 무슨 처리한다? 절대값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절대값 처리.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좌표 평면으로 갈게요. 좌표 평면상에서 두 점 사이 거리를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x축과 y축이 있어요. 그죠? 자, 직선 두 개에 의해서 만들어진 평면, 그죠? 이 평면인데
좌표를 나타내는 평면이라서 좌표 평면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있는 한 점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여기 있는 한 점을 갖다가 이렇게 불러보잔 말이야. 그러면 나는 이제 이 녀석의 거리 여기를 구하겠다 이런 얘기야. 지금 요 거리를 구하겠다 이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작업을 한번 해봅니다. 자 보세요. 요 점을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봐.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점을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한번 또 그어볼게요. 그러면 얘는 수직으로 만나게 되겠죠. 됐어요? 수직으로 만나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얘가 수직으로 만나다 보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은 직각 삼각형 하나를 이렇게 만나게 돼. 됐죠? 그러면 우리 요 점의 좌표가 얼마인지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요 점은요, x값은 얘하고 동일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얼마? x2, y값은 이놈의 y값이랑 같은 거지. 높이니까 얼마? y1 이렇게 되는 거. 됐나요? 그러면 직각 삼각형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떠오르죠? 무엇이 떠오르죠?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 정리, 그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떠올릴 수 있어.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피타고라스 정리 쓰려면 이변의 제곱에다가 이변의 제곱을 더한 게 이변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일단 얘를 이 거리를 d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이렇게 거리를 d라고. 거리를 d라고 놓고, 자, 저 거리를 구해봅시다. 여기서요, 수선을 또 하나 내려볼게요. 그러면 여기의 x좌표는 x1이 되겠죠? 그죠? 여기의 x좌표는 x2가 되겠죠? 그러면 아까 수직선상의 두 점 사이 거리를 봤잖아. 요 길이는 얼마가 될 거냐면 x2 빼기 x1이 되는 거야. 이렇게 x2 빼기 x1. 자, 이번에는 요걸 요렇게 수선을 내려 거보면 여기는 y2가 됩니다. 여기는 y1이죠. 그죠?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가 될 거냐면 y2 빼기 y1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래서 다시 그림을 보자면 직각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거리가 d고 여기가 y2 빼기 y1이 될 거고 여기가 x2 빼기 x1이 되는 거야.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d의, 자, d라는 놈은 루트 요거 제곱, 그 다음에 요거 제곱 y2 빼기 y1의 전체 얼마? 제곱. 이렇게 해서 구해진단 말이야. 결론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는 사실은 이 길이를 일일이 구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쓴 건데요. 결론적으로 봤더니 요 점에서 요 점을 뺐어. 요 점의 x좌표에서 요 점의 x좌표를 뺐어. 그죠? 그게 이거지. 그거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y좌표에서 여기 y좌표를 뺐어. 그거의 제곱. 그죠? y2 빼기 y 제곱. 아, 점들끼리 x좌표끼리의 제곱, y좌표끼리의 차의 제곱, 차의 제곱의 합의 루트를 씌웠더니 뭐가 나온다? 평면상에서의 두 점의 거리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수직선상에서 거리 구하는 방법 어떻게? 절대값 처리한다. 두 번째, 좌표 평면상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x값들의 차이의 제곱, y값들의 차이의 제곱, 그거의 합에다가 루트를 씌워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됐죠? 이게 지금까지 했던 게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개념 갑시다. 이번엔 내분점과 외분점이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와서 처음 배우는 거예요. 그죠? 고등학교 와서 처음 배우기 때문에 당연히 시험에 나오죠.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분점과 외분점이 당연히 시험에 이 자체로도 시험에 나오고 이 자체를 활용해서도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럼 일단 내분이 뭐고 외분이 뭐냐, 이거. 이 분자는 지금 나눈다는 얘기거든, 지금. 그죠? 구분한다는 얘기. 구분한다는 얘기야. 그럼 내자는 뭐 안에서 구분하는 거고 외는 밖에서 구분하는 거네요. 그죠? 살짝만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두 점이 이렇게 있어요. 두 점이 있는데 내가 여기를 뭐 x라고 놓읍시다. x1이라고 놓고 여기를 x2라고 놓읍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 안에 어떤 놈을 이렇게 하나 잡았어. 이 잡았는데 이 녀석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이 녀석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몇 대 몇이냐면 m 대 n이래. 이렇게 m 대 n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점은 뭐냐면 x1부터의 거리가 그러니까 다시 x1부터의 거리와 x2부터의 거리가 m 대 n의 b가 되는 안에 있는 점이지. 그치? 맞아? 요런 점을 우린 뭐라고 불러? 내분점이라고 부르고, 요 점을 만약에 x라고 한다면 x는 x1부터 x2까지를 내지는 선분 x1, x2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외분에 대한 얘기 좀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점이 있어. 역시 x1이 있고 x2가 있는데, 이번엔 밖에다 점을 하나 찍을게요. 이거의 연장선에다가 점을 하나 잡아주고, 이 점부터 x1까지의 거리와 이 점부터 x2까지의 거리의 b가 역시 m 대 n이었다. 이렇게 봅시다. 그럼 얘는요 x1과 x2를 설명하는데 이 점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거리의 b가 m 대 n인데, 얘는 어느 점에 있어? 바깥에 있는 점이지, 그치? 그죠? 이런 점을 외분점이라고 얘기하고, 다시 이제 이 점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이 점을 x라 한다면 이 x는 선분 x1, x2를 m 대 n으로 외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죠? 얘는 안에서 잘라. 얘는 뭐야? 밖에서 나갔다 들어오는 거야. 안에서 구분하고 얘는 밖에서 구분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자, 실제로 이제 그 내분점 공식과 외분점 공식들을 이제 유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긴 지금 1번은 뭐냐면 수직선 위에서 지금 구합니다. 먼저 얘도 마찬가지로 수직선 위에서 한번 구해보고, 그 다음에 좌표 평면으로 확장해서 또 한번 구해보고, 이렇게 두 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하고 B가 있어. A의 X좌표를 X1이라고 놓고 B의 X좌표를 X2라고 이렇게 놔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선분 AB를 이거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내분점을 한번 구해보자.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내분점을 구해보자. 자, 이게 만약에 M이었고 이게 N이었습니다. M 대 N의 B야 지금. 이런 상태야. 그 점을 X라고 놔볼게요. 내분점 X 이렇게. 그러면 우리 좀 전에 공부했듯이 그 수직선상에서의 두 점의 거리를 한번 구해본다면, 여기 거리는 얼마가 될 거냐면 X 빼기 X1이 되겠죠? 그죠? 여기 거리는 X2 빼기 X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거리의 B가 M 대 N이라는 거야. 그래서 X 빼기 X1 대 X2 빼기 X를 하면 M 대 N의 B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는 이 내용을 이용하면 M배의 X2 빼기 X1 이게 N배의 X 빼기 X1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정규하면 M배의 X2 마이너스 자 M배의 X1 N배의 X 그 다음 여기가 여기 X죠. XX 자 X입니다. 자 마이너스 N배의 X1 뭐 이렇게 됐네. 요 녀석을 이쪽으로 이항을 하고요. 이 녀석을 이쪽으로 이항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mx2 플러스 nx1이 될 거고, 쟤는 mx 더하기 nx가 되는 거야. 자, 정리하면 m 플러스 n의 x 값이 mx2 플러스 nx1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아, x는 얼마냐? m 더하기 n분의 mx2 플러스 nx1 이렇게 유도가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됩니까? 얘가. 자, 그러면
이 공식은 이제 기본적으로 암기는 꼭 해주셔야 돼요. 암기는 꼭 해주셔야 되는데, 요건 잠깐 다시 한번 이렇게 볼게. 여기 보시면, 내분을 하면요, 요 B, M하고 N이 이렇게 더해집니다. 분모에서 이렇게 더해져요. 더해지고, 여기도 보면 가운데가 뭐야? 플러스예요. 가운데가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곱하냐면, 자, 요 선, 요 빨간 선 보세요. 요 선과 이 점 3개 중에서 만나지 않는 점의 좌표를 곱해준다고 생각 한번 해봐. 그럼 M과 누굴 곱해야 되지? X2를 곱해야 되는 거죠. 그죠? 다시, 요 선은요, 요 선은 N이야, N. 요 선은 요 선과 만나지 않는 점이니까 누구? X1을 곱해주는 거야. 그래서 얼마? NX1이 되는 거야. 아하. 그래서 MX2 더하기 NX1을 M과 N의 합으로 나눠줬다. 이게 바로 뭐다? 내분점이다. 이런 얘기예요. 됐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외분점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외분점. 이번엔 외분. 외자로 바꾸면 되겠지, 그치? 그림은 새로 그리겠습니다. 이 외분점은 조금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자, 일단 볼게요. 이 외분점은 M 대 N 외분하라 했을 때 만약에 여기서 M보다 N이 작다고 먼저 전제할게요. 작다고. 왜 그런지는 잠시 후에 설명하기로 하고. 그래서 일단 얘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이 이 점이라고 봅시다. 이렇게. 먼저 공식부터 유도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x 빼기 x1이야. 그 다음에 요 거리는 x 빼기 x2야. 됐나요? 그럼 어쨌든 거리 b가 몇 대 몇? m 대 n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서로 어때? 같죠? 그래서 m배의 x 빼기 x2와 n배의 x 빼기 x1이 서로 같아집니다. 역시 전개하면 mx 빼기 mx2는 nx-nx1이 되죠. 이렇게. 그리고 이번에는 얘를 이렇게 이항을 하고요. 얘를 이렇게 이항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mx-nx 이게 mx2 빼기 nx1 이렇게 되는 거지. 정리하면 m-n의 x 그 다음에 mx2 마이너스 nx1이 돼. 얘로 나눠줍니다. x는 m-n의 mx2 nx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외분점 공식을 유도했는데, 선생님, 조금 전에 이제 유도하셨던 공식에서요, 이 가운데가 빼기로 바뀐 것밖에 없네요.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그죠?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그대로 설명을 하자면 어떻게 구했냐면, 외분은요, m하고 n을 더한 게 아니라 이번엔 뭐해? 뺍니다. 이렇게. m하고 n을 빼고, 역시 이 선하고 만나지 않는 점은 이 점이죠. 그죠? 그래서 얘랑 얘를 곱해. mx2. 그 다음에 이 선이랑 만나지 않는 점은 이 점이니까 nx1 이렇게 간단 말이야. 됐어요? 그래서 가운데 빼기 이렇게 하는데 이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요런 말을 하나 했죠. 요런 말을 그죠? 요런 말을 하나 했단 말이야. 그럼 저 말이 만약에 없었다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왔다 들어갈 수 있냐? 없다는 거지.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만약에 이 선분을 1대2로 외분하면 한번 해보고요. 한 번은 2대1로 외분해 볼게요.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래서 AB를 선분 AB를 이렇게 외분하라는 거야. 그럼 이제 A에서 출발해서 B에서 끝나야 돼, 반드시. 알겠습니까? A에서 출발해서 B에서 끝나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1을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나갔어요. 이게 1이에요, 지금. 그럼
그럼 거리가 1이면 거리 2에 해당되는 건 저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지? 그럼 B에서 끝날 수 있어? 없다고. 그죠? 아. 그럼 외부는 이 방향이 좀 있네. 그죠? 방향을 좀 고려하셔야겠네. 자, 어떻게 가냐? 작은 쪽으로 나갔다 들어옵니다. 작은 쪽으로. 작은 쪽으로 나갔다 들어오세요. 일로 하나 나가. 그럼 일로 이렇게 가서 둘 가면 되는 거지. 그러면 딱 B에 떨어지지, 그치?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작으니까 일로 하나 나가, 이렇게 하나 나가. 그리고 이렇게 해서 둘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작은 쪽으로 나갔다 들어온다는 요 사실. 요거 하나를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저기, 저 개념에 있는 걸 다시 가보면. 여기 지금 중점이라고 나왔죠? 중점. 중점은요, 이렇게 해석하세요. 1대1 내분이요. 1대1 내분. 1대1 내분. 그리고 얘는 해석하기를 뭐라고 해석하면 돼? 평균이다. 두 점의 평균점이다. 균형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평균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굳이 얘를 갖다가 쓰자면, x1이 있고, x2가 이렇게 있는데, 이 점을 구하래. 여기에 길이가 같대. 아하, b가 몇 대 몇이야? 1대1이야. 이렇게 1대1. 그럼 네 번째 공식 그대로 써본다면 1 플러스 1분의, 그죠? 자, 얘랑 만나지 않는 점 누구? x2. 1x2. 얘랑 만나지 않는 점 누구? 얘죠, 그죠? 플러스 1x1. 결과적으로 2분의 x2 플러스 x1. 그죠? 순서 이렇게 쓸게요. 여러분, 여기 바로 뭐가 나오는 거야? 중점이 나오는 거죠? 중점은 뭐라고? 1대1 내분으로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다음 테마 갈까요? 자, 수직선에서 바라봤으니까 이번에는 좌표 평면상에서도 좀 바라볼 건데 원리는 동일합니다. 원리는 동일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내분점 하나를 가지고 증명을 하고 외분점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자, 좌표 평면상에 두 점이 이렇게 있어요. 좀 더 크게 그릴까요? 자, 얘가 이렇게 좌표 평면입니다. 요 점을 x1, y1이라고 하고 요 점을 x2, y2라고 할게요. 이게 B점이고 이게 A점이야. 이렇게. 선보다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래. 자, M 대 N 내분하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나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M 대 N으로 내분한 점, 요 점이 되겠죠. B가 M 대 N. 자, 요 점의 좌표를 X, Y라고 잡아볼게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나는 어쨌든 좌표 평면이니까 X 좌표도 따로 구해줘야 되고 Y 좌표도 따로 구해줘야 돼. 그쵸? 그런데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보세요. 수직선 위에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 수선의 발을 내려 이렇게. 그러면 이 점의 X좌표는 이 점의 X좌표랑 같은 거지. 그치? 자, 여기가 X1이고 여기 X고 여기가 X2예요. 그런데 나는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이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있죠? 왜? 닮음이잖아, 닮음.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B가 M 대 N이면 여기에 B도 몇 대 몇이야? M 대 N이 되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Y축에다가도 그러한 행동을 한번 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시면 여기가 Y1이 되고요. 여기가 Y2가 되고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 Y가 되고요. 여기가 Y2가 되죠. 이렇게. 이 점이. 얘 길이의 B도 몇 대 몇이야? 역시 마찬가지로 M 대 N이에요. 됐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점을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 점. 이 점은요. 내분점이니까 M 대 N 내분점이니까 M 플러스 N에. 자, 요 놈이랑 만나지 않는 X좌표 어디야? 얘지, 얘. 그지? MX2. 얘랑 안 만나는 건 NX1. 이렇게 되죠. 자, 이번엔 또 얘 갑니다, 얘. 얘는요. M 대 N이니까 M 플러스 N에. 자, M, Y2. 그 다음에 N, Y1.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얘가 얼마가 된 거냐면 이게 x좌표니까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 콤마 그 다음에 m 플러스 n분의 my2 플러스 ny1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자, 지금 이 개념 설명을 하는데 좌표들이 막 나오고 막 문자들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떨 수 있냐면 졸릴 수가 있어요. 그죠? 졸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걸 설명하는 이 과정을 여러분 잘 보셨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하얀 종이 꺼내 놓으시고 직접 한번 꼭 증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무작정 암기하지만 마시고 직접 증명을 하다 보면 원리를 터득하게 돼.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라는 거는 공식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유도해보고 이해하고 그러고 나서 결과적으로 암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왜 이런지를 모르고 외우는 거하고 얘가 왜 이런지를 알고 외우는 건 달라요. 그죠? 여러분들은 조금 집중력이 부족할 수 있겠지만 왜? 재미없잖아. 그쵸?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 자세히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꼭 본인 스스로 연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외분점은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낼게요. 외분점의 증명은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중점이 m이라고 했죠? 중점은 어떻게 한다고? 1대1 내분으로 보시면 돼. 그럼 x좌표도 둘이 더해서 나누기 2에서 평균 구하고 y좌표도 둘이 더해서 나누기 2에서 평균 구해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다. 그럼 나와요. 중학교 2학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내심, 외심, 무게중심 막 이러면서 배웠었잖아. 나중에 이제 여러분하고 그 문제 유형을 가지고 얘기할 때, 한번 다루겠지만, 여러분 이 도형의 방정식에서는요, 그 삼각형의 오심, 중학교 때부터 삼각형의 오심 중에 방심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시험에 꼭 나온다고. 그래서, 그거는 유형할 때, 유형 문제 풀이할 때 설명을 드리기로 약속을 하고요. 일단 개념을 좀 봅시다. 자, 무게중심 그리고 정의 그랬어. 자, 중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생소한 게 아니야. 정의, 세 중선의 교점이다. 성질, 각 중선을 꼭지점으로부터 몇 대면 2대1로 내분한다. 자, 2대1 내분이란 말이 나왔지. 자, 이 말이 포인트야. 그죠? 이것 때문에 무게중심이 지금 점과 좌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한 거냐면 세 점의 무게중심을 구하라 그랬더니 각각의 x좌표를 싹 더한 걸 나누기 3하고 각각의 y좌표를 다 더한 걸 나누기 얼마? 3 하는 이러한 결과가 돼버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무게중심의 특징을 보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만약에 P라고 한다면 무게중심 P라고 한다면 그때 그 무게중심에 의해서 생기는 뭐 이런 얘기죠. 뭐 이렇게 해서 중선의 교점이니까 이렇게 갔을 때 무게중심에 의해서 생기는 세 마리 삼각형이 나오죠. 이렇게 세 개의 삼각형이 나오죠. 이게 다 어떻다? 넓이가 같더라 이런 얘기고 삼각형 ABC에서 선분 AB, BC, CA를 M 대 N으로 내분 또는 외분하는 점의 좌표를 각각 DEF라 할 때 그 DEF의 무게중심과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같다 그랬는데 요거는 일종의 유형입니다. 이건 하나의 유형인데 문제로 다뤄져요. 문제로 다뤄지는데 참고로 하나 알아놓으시면 돼. 이따가는 일단 정리만 좀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삼각형이 있고 어떤 P점 하나를 잡아요. P점을 잡아서 그 P점부터 각각의 꼭지점까지 거리제곱의 합, 그죠? 거리제곱의 합이 값이 최소가 되게 하는 그 P점이 바로 뭐냐면 무게중심, 결론적으로는 무게중심과 같더라 하는 건데 이것도 유형입니다. 이것도 유형이에요. 문제는 여러분들하고 유형학습에서
모두 다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요거 먼저 유도를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자, 무게중심은 중선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중선을 이렇게 연결해요. 중선이란 거는 이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의 중점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연결해요.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그놈들이 한 점에서 만나. 요걸 뭐야? 무게중심이라고 부르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그런데 이 무게중심은요, 성질이 요거 대 요거가 B가 몇 때문에 2대 1이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었을 거라고. 그쵸? 어느 쪽으로 봐도 다 항상 2대 1이죠. 그러면 이놈의 이번엔 뭘 구하고 싶은 거예요? 좌표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좌표를. 자,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일단 요 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볼게요. 요 점의 좌표는요, 얘와 얘의 지금 뭡니까? 중점이죠, 중점. 중점이니까, 요거는 둘이 더해서 나누기 2해줘. 역시 둘이 더해서 나누기 2해줍니다. 이렇게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난 이제 이 점의 좌표를 알았어. 그리고 얘를 괄호로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1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얼마? 2. B가, 거리가 1이 아니라 B가 1대 1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얘는 우리가 내분점으로 볼 수 있잖아. 몇 대 몇 내분? 1대 2 내분으로 볼 수 있죠. 그러면 다시 1 플러스 2, 1 플러스 2 내분점이니까 더하기 하죠. 이렇게 놓으시고. 이렇게 놓으시고. 자, 얘랑 얘랑 곱하죠. x1. 그죠? 그 다음에 2랑 얘랑 곱하는 거야. 2 곱하기 2분의 x1 플러스 x2. 아, 여기 잘못했네요, 여기를. 자, 잠깐만요. 여기 얼마? x2, x3이에요. 왜요? 미안합니다. 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도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x2, x3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랑 얘 곱하니까 y1 플러스 2배 y2, y3 2분의 y2, y3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분모는 3분의 이거 약분될 거니까 x1, x2, x3 컴마 3분의 y1 역시 마찬가지 약분될 거니까 y2, y3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뭐야? 무게중심이야. 결국은 어떻게 했지? 3분의 각 좌표를 싹 더하시면 돼요. 다시 뭐라고? 3분의 각 좌표를 싹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분의 x좌표 싹, 3분의 y좌표 싹 더해 주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좌표 유도했어요, 일단.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지금 그 유형에 대한 말들, 그 말을 잠깐만 정리만 좀 하고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여러분 실제로 뭐 유도가 어려운 건 아닌데 귀찮죠. 어떤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점을, 꼭지점을 동일한 비율로 이렇게 내분했어요. 외분도 마찬가지야. 동일한 비율로 내분했어요.
동일한 비율로 내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갈 때 m 대 n이면 여기서 여기 할 때도 m 대 n, 여기 할 때도 m 대 n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자, 이쪽 그림이 조금 이상하죠? 이렇게 이쪽이 조금 더 길어. 아무튼 뭐 이 상황에서 생긴 새로운 꼭지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 꼭지점을 연결하면 역시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때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봤더니 이 무게중심이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일치하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원리는 뭐냐면요, 여기 좌표를 잡고서 각각의 내분점을 다 구하신 다음에 그것들의 다시 무게중심을 구해주면 원래 꼭지점들을 가지고 구한 무게중심과 동일한 무게중심이 나옵니다. 이거 숙제로 한번 드려볼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아, 왜 귀찮은 건 선생님 전부 다 학생을 시키냐고요? 그게 아니라 원리를 알죠? 무게중심 구할 줄 알죠? 그죠? 내분점도 구할 줄 알죠? 여러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개념서나 교과서에 다 나올 건데 학원 한번 해보고 나서 확인만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원리 어떻게 한다고? 이것들의 무게중심 먼저 구해봐. 그 다음에 이 점과 이 점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한번 구하고, 얘와 얘를 또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한번 구하고, 얘와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또 한번 구해서 다시 그 세 점의 무게중심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얘랑 동일하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제 여러분 시험에 많이 나오는 두 번째 유형이 뭐냐면, 삼각형이 있는데요. 여기 A점이고 B점이고 C점이야. 그런데 어딘가에 전 한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까지 거리를 갖다가 제곱해서 더했어. 그죠? 이점 P점이라고 놓고 PA제곱과 PB제곱과 PC제곱, 이거의 값이 뭐가 되래? 최소가 되게 만들래. 최소가 돼. 최소가 되게 하는 이 P점, 이 P의 정체는 이 P의 정체는 뭐냐? 이게 삼각형 ABC의 무게 중심이더라.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숙지하셔야 돼요. 숙지하셔야 되는데, 이건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를 뭐 x1, y1, x2, y2, x3, y3 이렇게 놓고 여기를 x, y라고 이렇게 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x좌표만 한번 해볼게요. x좌표만. 자, x좌표만 보시면 이게 x 빼기 x1의 전체의 제곱, y 빼기 y1의 전체의 제곱, 그 다음에 z 빼기 z1의 전체 얼마? 제곱, 이렇게 돼요. 그죠? 전개하면 x1의 제곱, 뭐였죠? x 빼기 x2죠. 아무 생각 없어요. 자, 얘를 하시면 3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배 x1, x2, x3, 그죠? 그거의 x 플러스 x1의 제곱, x2의 제곱, x3의 제곱이 나와요. 이렇게. 그럼 얘가 보면 2차식인데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인 아래로 볼록인 2차식이란 말이야. 그러면 어디서 최소가 됩니까? 꼭지점에서 최소가 되죠. 그죠? 꼭지점에서 최소가 되죠. 그래서 얘의 꼭지점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자, 3으로 묶고 x의 제곱 빼기 2배 잘못했네. 여기 6이 아니라 얼마? 이런, 에이, 2죠. 2예요. 2. 2죠. 자, 3으로 묶고, 계산 실수 너무 잘해요. 그죠?
여기다가 앞에 2 쓰고 나누기 얼마? 3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은 이 뒤에 뭐가 오면 되는 거야? 이제 요거 절반 제곱이니까 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제곱이 오고 다시 똑같은 걸 다시 빼주고 그 다음에 더하기 요 놈들 요렇게 하겠죠. 이렇게 하겠죠. 그죠? 어쨌든 간에 자 이걸 정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좀 복잡해졌는데 3배에 x-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에 전체 제곱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꼭지점의 x좌표가 누구냐면 이거를 제로로 만드는 값이니까 이 꼭지점 x좌표는 얼마냐면 3분의 x1,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y도 마찬가지로 구하면 3분의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자 여기는 이제 얼마 나오겠죠. 이렇게 y도 똑같은 방법으로 얼마가 나와? 3분의 x1, x2, x3의 합이 나와요. 그럼 결국은 이 전배좌표가 얼마가 될 거냐면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이렇게 나와버려. 이게 뭐야 이게? 무게중심 좌표 아니야, 그쵸?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무게중심이 나온다는 사실을 이제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거 시험 문제 나오는 유형이긴 한데 무게중심 갖고 물어보면 좀 전에 얘기했던 그 B가 일정할 때 B가 일정하게 나왔을 때 그 점들을 갖고 만든 새로운 삼각형도 역시 그 무게중심과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일치한다는 거. 그 다음에 어떤 한 점에서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의 그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게 만드는 P점은 P의 정체는 삼각형이 뭐다? 무게중심이다 하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점과 좌표에 나오는 동의방정식 1단원 점과 좌표에 나오는 개념을 정리 한번 해봤어요. 이제 다음부터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유형학습 들어가서 지금까지 말했던 걸 가지고 문제에 적용시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